안녕하세요. 부자 멘토입니다. 오늘은 2023년 1월 3일 오후 10시 16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잘 보내셨나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오늘도 신문을 잘 읽어보려고 여러 번 시도하다가 결국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또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10시 16분 넘어간 시간이라 제가 오늘은 짧게 급하게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말을 지금 반복하고 있죠. 자, 오후 9시부터 10시까지 집계한 매일경제 랭킹 10위입니다. 자, 첫 번째 기사가 눈에 확 띄는데요. 여보, 로또 됐어! 꽃길 걸을 줄 알았는데 당첨 후 이혼이 늘었다라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좀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요. 전미경제연구소 20년간 정보를 분석해보니까 기혼자들 경우 이혼율 대래 높아졌고 저소득 기혼 여성 이혼율 특히 높아서 미혼은 고소득 배우자 만날 확률이 쑥 올라간다는 간추린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복권 당첨이라는 우리가 꿈을 꾸는 1대1의 행운이 오히려 결혼 관계를 망칠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 이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미국에 있는 경우에도 했었고요. 이렇게 해서 쭉쭉 보니까, 아무래도 재산에 의해서 다툼이 좀 일어나는 내용이 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복권이 당첨이 된다 그러면, 결혼한 경우 이혼을 안 할 가능성이 있으십니까?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굉장히 이야기가 다양하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다음 기사로 얼른 넘어갑니다. 오늘은 죄송합니다. 자, 두 번째 기사입니다. 아내 투병 중 21세 연하와 불륜, 헤어졌다더니 재혼 발표, 국민 배우인데요. 어느 나라일까요? 일본입니다. 자, 아내 투병 중에 21살 연하와 불륜. 자, 그리고 헤어졌다고 하더니 재혼을 발표했다는 일본의 국민 배우가 나왔는데요. 얼굴을 보니까 저도 많이 본 듯한 와타나베 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와타나베 켄. 자, 얼굴은 굉장히 익숙한데 제가 일본 영화를 보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저도 익숙한 얼굴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분이 지금 비난이 된 이유가 아내가 투병 중인 경우에 21살의 연하와 불륜을 이어갔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전통 클럽에서 호스티스로 활동했던 30대 주얼리 디자이너와의 만남을 이어갔다고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요. 저는 여기서 중요한 게 아니라 헤어졌다고 하더니 헤어진 게 아니라 결국 재혼을 했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죠. 자,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세 번째 넘어갑니다. 이거는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지는 않겠습니다. 강남의 스와핑 클럽 남녀 26명이 자발적 성관계 처벌 어렵다라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요, 크게 특별한 건 없지만 성인 간의 자발적인 의사 표현으로 된 것이고, 그 다음에 금전적인 관계가 전혀 없었다라는 내용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자발적인 동관계가 없었다. 그게 동관계가 있었다라는 증명을 못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네 번째 기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기사는 조금 읽어보려고 합니다. 자, 제목 읽어봅니다. 반도체도 배터리도 아니다. 삼성이 새해 첫 투자한 곳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삼성이 새해 첫 투자한 곳은 어디일까요? 로봇 회사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590억 원 지분 투자한 삼성전자. 이족 보행 로봇이고 협동 로봇 등 협력이 가능하며 새 먹거리 로봇을 위해 조직 키우고 웨어러블 로봇도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사진을 보면 휴고2가 나와 있는데요. 많이 본 듯한 되어 있습니다. 자, 매일경제이고요.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자, 올해 첫 투자자로 로봇 회사를 점찍었는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먹거리로 죄송합니다. 낙점한 로봇 사업이 본격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행보로 분석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날 증시에 삼성전자 지분 투자 레이보 로보틱스를 포함한 로봇 관련 종목이 삼성형가로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저의 기사를 같이 들으신 분은 알겠지만 삼성전자가 그 주식 투자 고수들이 사들인 종목 중에 하나로 가격이 오른다라는 얘기까지 기사에 좀 나왔는데요. 이 기사를 먼저 봤으면 저도 매수가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기사는 조금 뒤늦게 나오네요. 그래서 이런 정보에 조금 깊숙이 알아야 되는데 참 안타깝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주식만 맨날 공부할 수는 없고 일상생활도 해야 되니까 정말 참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앞으로 미래를 보는데 좀 눈여겨보시면 어떨까 하는데요. 자, 590억 원의 규모를 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유상증자가 마무리가 되면 삼성전자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율은 약 10.3%가 된다고 합니다. 네, 이름도 잘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투자한 가장 큰 이유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비롯한 인공지능에 대한 역량을 키우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합니다. 삼성전자가 투자한 상장 기업 중 로봇 기업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처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 이 회사는 지난 2011년 카이스트 휴머노이드 로봇센터 연구원들이 세웠는데요. 세계 최초로 상업화한 이족 보행 로봇 휴보2가 대표작이라고 합니다. 올해 분기까지 누적 매출은 104억 원이라고 하면서 저도 얼굴들이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자, 이런 내용의 기사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로봇을 미래 먹거리로 점찍고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3년간 240조 원을 미래 산업 분야에 투자하겠다. 로봇과 인공지능을 포함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신산업 발굴의 첫 행보는 로봇 사업이라고 하면서 로봇을 고객 접점으로 새로운 기회 영역으로 생각한다라고 한종희 삼성 부회장님도 열린 주주총회에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로봇 산업은 고령화로 줄어드는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고 모빌리티와 같이 OG와 같은 다양한 산업과 연계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로봇 사업을 키우는 가장 큰 이유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2020년도에서 2030년도에 팽창하는 글로벌 로봇 시장은 2020년도는 250억 달러. 근데 10년 뒤에는 되게 많이 성장한 1,600달러라고 20% 성장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직 로봇 시장이 성장 초기인 단계인 만큼 국내 기업이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기회라고 합니다. 자, LG전자 역시 12월부터 구미 사업장에 AI 공장에 로봇 생산 설비를 신설해서 LG 클로이 로봇을 생산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미국 테슬라도 주요 사업 목표를 인공지능을 장착한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로보티스는 4.53%, 그 다음에 SP치는 7.65, 에브리봇은 5.56, 유일 로보틱스는 6.73 상승했다고 하고 있고요. 참고로 저는 에브리봇 제품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의 횡보를 좀 봤고요. 5번째입니다. 이게 좀 안타까운 기사인데요. 신병 휴대폰 통화의 위치 들켜 우크라 공습에 러군 63명이 사망했다. 자, 군사가 63명이 사망할 정도면 피해는 얼마나 컸을까요? 자, 63명이 사망을 했지만 개전 후 가장 많은 숫자이고 현재 언론은 러시아 신병들이 통화가 많아서 자, 이런 일이 생겼는데 전문가는 지휘관 책임 회피에 반박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러시아군 사망자를 낸
우크라이나 미사일 공격 발단은 휴대전화 통화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 휴대전화를 러시아 군인들이 자주 이용하면서 위치가 노출이 됐고 결국 공격 대상이 됐다고 합니다. 당연히 요즘 같은 시대에 휴대전화를 사용 하면 안 되는 건 당연히 알고 있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라면 이 상태에서 불안하니까 휴대폰을 만지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긴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자, 아까 죄송합니다. 지금 삼성전자의 기사를 적어주신, 감사합니다. 너무 잘 읽었죠? 이세하 기자님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6번째 기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패딩 속의 뱃살 1월에 유산소 운동 활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23년 월별 건강관리 포인트를 제공해 주셨는데요. 자, 1월에는 그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금연에 도전해보자 라는 이야기, 2월에는 신체활동 늘려서 겨울 우울감 해소를 하고, 3월에는 일교차로 인한 감염과 미세먼지를 주의해라. 그리고 4월에는 알레르기성 질환, 황사를 조심해라 하는데요. 저는 알레르기는 없지만 이 4월의 황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5월에는 나들이 때 피부 자극, 벌레 물림 조심하라고 하면서 6월과 7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8월에 폭염주의가 있네요. 자, 폭염주의를 있고, 그 다음에 9월에는 가을철 열성 질환을 조심하라는 얘기. 그래서 10월, 11월, 12월이 나왔는데요. 전 11월이 조금 더 눈에 들어오네요. 피부 및 안구 건조증, 노로바이러스에 주의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나이가 들었나요? 정말 안구 건조증이 좀 느껴지는 것 같고요. 겨울철에 많이 발생하는 노로바이러스는 오염된 음식과 물을 섭취하거나 해당 환자를 접촉하는 경우에 전염이 된다라고, 음식은 충분히 익혀서 먹고 위생을 철저히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7번째로 넘어갑니다. 제2의 아미 톰 브라운 도전, 패션과 신명품 꽂혔다. 당연히 명품이고 패션과이기 때문에 옷부터 봐야 되는데요. 저도 조금 눈길이 가는 것 같습니다. 자, 지난해 에르메스, 샤넬, 루이비통 등 전통적인 럭셔리 브랜드가 인기가 있었지만 이것만큼 인기를 끈 명품이 톰 브라운, 자, 그 다음에 메종 키치네라고 합니다. 이게 젊은 층들이 좋아하고 MZ세대 사이에서 굉장히 인기가 높다고 하는데요. 하트 모양의 로고가 유명한 아미를 비롯해 4줄 모양이 새겨진 톰 브라운과 여우 로고가 특징인 메종 키치네가 젊은 층에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매장에 대한 관련 소식, 그 다음 유통 계약을 맺었다라는 이야기 등이 줄줄 나와 있습니다. 자, 저는 이런 브랜드가 있구나. 하지만 눈으로는 이제 어떤 브랜드인지 익혀서 잘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굉장히 어두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중국 상하이 의사 고백. 2,500만 시민 중 70%가 확진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중국의 상하이의 의사가 고백한 겁니다. 2,500만 시민 중에 70%가 확진자. 자, 그러면서 병원에 있었던, 병원도 간격도 너무 붙어 있습니다. 되게 위험해 보이는 그런 곳에서 진짜 누워있기도 힘든 그런 화면이 좀 사진에 찍혀 있는데요. 이제 이런 내용이 있었고, 전체 인구의 70%에 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병원에 매일 1,600명이 응급 환자로 이송되고 있는데, 코로나 방역 완화 이전의 2배라고 하면서 이렇게 오는 환자 중에 80%가 코로나 확진자이라고 하면서요. 응급 환자의 절반 정도가 65세 이상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게 가장 문제가요. 조만간 이제 대이동, 설 연휴가 있겠네요. 그래서 엄청 커질 수 있는데,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코로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변종이 나올까봐 그게 정말 무섭습니다. 언제 여기서 해방이 될 수 있으려나. 이제 정말 마스크를 벗지 못하는 세상이 맞는 건가요? 마스크 없이
사는 세상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금도 마스크를 벗고 있지만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잖아요. 그걸 말씀드렸습니다. 9번째입니다. 문 전 대통령이겠죠? 자, 북한 무인기 대응 시스템 지난 정부석 갖춰 군 그전부터 준비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제 서울 인근에 북한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 드론이 이제 출동을 했다라는 기사를 알려드린 적이 있었죠. 그래서 지도부 사저 방문 때 설명을 했고, 문 전 대통령은 국지형 방공 레이더 도입을 했고요. 북한은 드론 대비 상당한 전력을 보유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윤 대통령은 드론 부대 창설 주장에 반박을 했다라고 이야기가 간략하게 나와 있네요.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한참 됐고 이제 2년 차에 접어들었다. 뭐만 하면 전 정부 탓하고 이런 모습을 보인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북한 무인기 사건 때도 그랬다고 하면서 드론 부대가 있는데도 창설을 하겠다라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난 정부에 구축해 놓은 국방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위지의 기자님의 기사와 서동철 기자님의 기사를 저도 잘 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10번째입니다. 댕댕아 이제 마음 편히 치료받자. 동물병원 진료비 공시. 자, 댕댕아는 이제 반려견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제 마음 편히 치료받자. 이거는 마음 편히 치료받자. 동물병원 진료비 공시. 자, 그러면서 동물병원 진료비가 공시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으니까 예상을 할 수가 없고 부르는 게 값이라서 이제 이런 것을 이제 하면 알아보면서 좀 다닐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돈 걱정 없이 할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원이나 엑스선 검사비 개시 의무화를 했고 수의사 한 명인 병원은 내년부터 그다음에 수술 전 예상 비용 고지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반려견이 이제 말 그대로 가족이니까 반려견이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이제 집집마다 반려견이 있는 집을 많이 보게 되죠. 근데 이제 사람도 나이가 들면 병원에 가듯이 반려견도 나이가 들면 당연히 병원에 가야 되는데 돈 걱정 없이 치료했으면 좋겠지만 그게 걱정이 된다면 당연히 이런 제도는 잘 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5시부터 기사를 보게 되었는데요. 진짜 10시에 이렇게 할 줄 몰랐습니다. 근데 계속 기사가 굉장히 바뀌었습니다. 막 시작하기 전에도 기사가 바뀌어서 오늘 기사 정말 좋은 내용 많았고 소개시켜줄 내용이 많았지만 여기서 우선 종료를 하고요. 지금은 10시 34분 제가 커피 한 잔을 타면서 이 커피가 식기 전까지 제가 하는 게 목표였는데요. 날씨가 추워서인지 그래도 조금은 따뜻합니다. 너무 급하게 진행을 했는데요. 제가 이제 읽은 내용도 넘겨간 것도 있고 좀 설명이 자세하지도 않은 것도 있지만 그래도 매일매일 기사를 보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예측되는 내용들이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예전보다 더 크게. 자, 특정 분야의 기사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이렇게 전반적으로 내가 원하지 않은 분야도 읽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의 미래가 조금 더 빨리 예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미래를 왜 예측해야 될까요? 자, 그런 얘기는 또 다음에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 제 부자 마인드의 얘기를 살짝 나오기는 했는데요. 자, 오늘은 죄송하지만 제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